머신러닝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머신러닝은 크게 이제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인데, 지도학습은 답을 알려주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그냥 알아서 패턴 찾는 거예요. 자, 주로 지도학습을 많이 사용하고, 지도학습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분류랑 회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류랑 회귀 두 가지 위주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 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 인공지능이라 하면 여러분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다 프로그래밍 하실 때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만든 크롤링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 인공지능인데, 넓은 범위에서 인공지능이고,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큰 범위부터 좁은 범위로 타고 들어가시면 된다. 자, 어쨌든 지금 머신러닝 기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분류 회귀. 그리고 이 머신러닝이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PC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었고요. 필요한 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 모듈 4개를 인풋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훑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는 지난 시간에 어정 분포랑 평균 길이 이런 걸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했냐면, 자, 일단 어정 분포를 본 거는 데이터가 많아야, 그러니까 학습지를 많이 풀어야,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습시킬 데이터가 많아야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든 이 어종을 다 분류하지는 않을 거고, 이진분류라고 해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분류, 맞다 아니다 이런 느낌의 이진분류를 먼저 볼 겁니다. 이진분류가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진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어종 7개나 되잖아요. 그 어종 7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2개만 뽑아서 쓸 건데, 실습을 위해서 당연히 데이터를 많은 걸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어종 분포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를 한번 해보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어종 분포 한번 보고, 다시요. 여러분 요 코드는 여기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혹시 어제 못하신 분들은 요거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파일도 일단 올려주셔야 돼요. PC로 할 거니까. 그래서 자, 다시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 팩을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PC라고 치시면 됩니다. PC마켓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요거는 일단 무게고요. 어종 분포로 봤을 때 퍼치가 보라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린,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고 화이트 패시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선별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개수만 놓고 보자면. 자, 근데 이제 평균 길이를 봤을 때는 이 파이크랑 다시 퍼치랑 그린이랑 파이크랑 이 세 개가 조금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무게로 봤을 때는 퍼치랑 또 브림이랑 파이크랑
대동소이한데 이거를 낱개로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여러 개 그리는 거 서브 플롯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 예전에 올려드린 시각화 쪽에서 이 매플로릭 사용법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여러 개의 그래프 그리기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해서 뭐 이게 이제 n 로스 n 칼스인데 그러니까 행렬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칼스를 3개로 잡을게요. 자, 이거는 열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우리가 여러 개 그릴 때 하나, 둘, 셋 나오고 그 다음 줄 바꿔서 또 하나, 둘, 셋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요. 자, 일단 저희가 그래프를 몇 개를 그릴지 일단 모르겠지만 3으로 하면은 로우는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는 15에서 5 정도로 잡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게 가로로 3개가 나열될 거니까 가로를 좀 길게 한 겁니다.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전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 AX가 이제 서브 플롯 각각 엑시스라고 해서 각 축의 어떤 그래프를 가리킵니다. 여러 개 그렸을 때 우리가 그래프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브 플롯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실수했네요. 한 번에 여러 개 그릴 때는 서브 플롯 7라는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칼럼 3개는 만들어놨는데 그래프 지정을 안 해서 그래. 자, 여기에 AX라는 옵션에다가 여기가 0번째겠죠, 그럼?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랭스 카운트를 지웠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할게요. 요거를 0번째 갖다 놓고 1, 2 자, 해서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하면 좋죠. 대충 2개를 선택할 때 나름 괜찮은 거 2개를 선택하면 좋으니까 데이터가 이제 얘가 제일 많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 다음 많은 게 얘예요. 근데 이 둘은 크기 차이라든지 무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우리가 분류 실습을 할 때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걸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 다음에 데이터 많은 게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얘랑 작은 애 중에, 자, 작은 애들은 얘인데,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다시 빨간색, 분홍색, 주황색. 여기도 주황색, 빨간색, 분홍색이죠. 자, 데이터 얘기했으면 그만한데 제일 작은 게 분홍색이니까 가장 대조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이랑 보라색, 브림이랑 스멜트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보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물론 너비랑 높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페어 플롯이라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C본에 있는 거고요. 자, DF인데, 이제 DF가 보시면, 꽤 많아요. 뭐가 많냐면, 칼럼의 개수가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칼럼과의 어떤 관계를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페어플롯이고요. 자, 이 DF를 다 통째로 넣어버리면은 모든 경우의 수 있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요. 얘구나. 밑에 거 얘는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거 쭉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거는 히스토그램 분포예요. 분포. 데이터의 분포고, 그 다음에 이 점으로 나와 있는, 이 선점도로 나와 있는 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때 제가 어떤 기울기의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식으로 데이터 분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가면은 x값이 아무리 늘어나도 y값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두 개의 이제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이렇게 가야죠. x가 늘어날 때 y도 늘어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갔을 때 x가 늘어날 때 y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되는 걸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랭스 1과 랭스 2, 랭스 3 요거 가로랑 세로를 보시면 이 위드랑 웨이트는 요 y축이 위드고요, x축이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무게의 증가에 따른 너비의 증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죠. 무게가 증가하면은 너비도 증가한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역시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점이 좀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으면 조금 그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여 있는 게 이제 상관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길이, 이 세 개의 길이는 거의 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길이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끼리의 비교는 제외하고요. 웨이트랑 무게랑 길이, 여기서 볼게요. 무게랑 길이, 그리고 높이랑 길이, 높이랑 너비, 높이랑 무게. 자, 이런 걸로 좀 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그릴게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그래프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 길이는 한 개만 쓰기로 했죠. 길이 1, 2, 3이 거의 비슷하니까 같은 정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웨이트랑 하이트랑 위드 네 가지만 가지고 페어 플랫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볼게요. 자,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랭스 1과 랭스 1이잖아요.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건 무조건 이렇게 대각선 1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가 랭스 1과 위드, 하이트, 웨이트 간의 이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퍼져 있는 거는 좀 별로고요. 모여 있는 게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이제 대칭인 거잖아요. Y축과 X축을 바꾼 거니까.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좀 더 끝에까지 뭔가 기울기를 유지하는 느낌이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직선으로 꺾이는 반면에, 그래서 얘가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랑 랭스 1, 길이랑 무게예요. 그래서 요거 길이랑 무게 두 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어종은 브림이랑 스멜트를 골랐고요. 특성은 랭스 1과 웨이트로 골랐습니다. 이거 특성을 여러 개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학습되고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특성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리거나 확인해보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법론을 학습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하고 추후에 특성을 늘리거나 고차원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하기로 했죠. 자, 그럼 3번 결측치 이상치 불필요한 데이터 등등 전처리 하는 건데,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와서 할 게 없어요. 넘어갑니다. 없어요, 그죠? 자, 해보자면 할 게 있긴 하네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요건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실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데이터죠.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종도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어종만 가지고 하기로 했죠. 나머지 필요 없죠. 그래서 일단 요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LOC를 써도 되고 IROC를 써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린 요거 3번 얻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가지고 놀면 되는데, 5번이 이제 특성 처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직 우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자,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를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6번 하기 전에 자, 이제 여기서 한번 학습을 시켜볼 거예요. 학습을 먼저 합시다. 자,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학습이라는 건 이제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 문제집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죠. 우리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필요한 것만 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요거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공부를 시켜야 할 학생이 없잖아요, 지금. 학생, 모델. 그래서 모델 하나를 선정을 할 건데, 모델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처음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최근적 이웃 모델.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자, 모델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는 거는 너무 어렵고 처음에 접근하기는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직접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여기까지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를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미리 다 구현을 해놓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 도구들까지 같이 제공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scikit-learn이라는 거고요. 이 패키지 안에 머신러닝의 모든 알고리즘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코드 한 5줄이면 모델을 학습시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sklearn 설치를 해주셔야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콜앱 또는 아나콘다를 저번에 우리가 설치해서 주피터 노트북 사용했잖아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큰 패키지이기 때문에 모든 패키지를 여러분들 한 번에 다 불러와서 사용하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모듈이 따로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sklearn이라는 패키지 안에서 특정 모듈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모델이나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프롬이죠. 그냥 인풋하면 다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패키지에서 이 sklearn이라는 패키지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겠다. 자, 그래서 sklearn이고요. 자, 네이버스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검색하면 됩니까? sklearn 최근적 이유는 보통 KNN이라고 부릅니다. K-nearest 네이버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K는 이웃을 몇 명으로 잡을 거냐 그 뜻인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식 문서 있어요. 그래서 공식 문서를 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나 공식 문서 너무 딱딱해 영어 싫어 라고 하시면은 나머지 다른 한글로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검색해서 원하는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른다고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알고 계시면은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알고리즘 또는 모델을 잘 쓰려면 내부적으로 깊게 파야 되는데 그냥 쓰는 거는 코드 5줄이나 10줄이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랑 K-네이버 리그레서 두 개 쓸 건데 위에가 분류, 밑에가 회귀예요. 분류랑 회귀는 뭐냐면 분류는 범주에다 쓰는 거고 회귀는 수치에다 쓰는 겁니다. 자, 해서 요거 사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하는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해요. 왜냐면 이 sklearn이라는 데서 사용법을 완전 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자, 그래서 얘가 뭔지 몰라도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
얘나 나중에 배울 선형 회귀나 로지스틱 회귀나 랜덤 포레스트나 다 똑같습니다. 자, 얘는 객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은 대부분 사이킷런이라는 데서 제공하는 모델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fit, transform, score, predict. 이런 건 모델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한번 몇 번 해보시면은 나머지 모델들도 똑같습니다. 단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KN 이라는 애한테 학습을 시킬게요. 핏이에요, 핏. 여기 핏이라는 거는 일단은 문제집을 줘야 되고 답안지를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도학습이죠? 답안지를 알려줘서 얘가 채점해가지고 맞는 거 틀린 거를 체크해서 자기가 맞은 거 잘 기억했다가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집이랑 답안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DF인데, DF3인데, 요거는, 자, 요게, 문제가 이거예요. 이 스페시스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누군가한테, 여러분들한테, 길이가 23이고, 무게가 240이면 뭘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면은, 그게 뭔데 하겠지만, 대충, 이 브림이라는 물고기의 길이와 무게 패턴을 10몇 개 봤잖아요, 지금.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대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내면 그거 불임인 것 같은데?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게 추측하듯이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추측하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냈는데 이 누군가가 이렇게 냈는데 이거 스멜트야 라고 하면은 땡 정답은 불임이야 해서 이거를 정답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스페시스 어종. 길이와 무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야겠죠. 요거는 같이 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죠, 이게. 그죠? 문제 데이터. 문제 데이터는 보통 트레인 데이터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길어서 TR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시스 어종이죠, 어종. 이거를 T 트레인 타겟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줄여서 TRT라고 할게요. 트레인 타겟, 트레인 데이터. 그래서 이게 문제집, 이게 답안지. 자, 됐고요. 이제 핏을 해볼게요. 자, KN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얘한테 이제 훈련시키는 거, 공부시키는 거죠. 막 문제집 밑들이 밀면서. 그래서 야, 내가 문제집이랑 답안지 줄 테니까 공부해. 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공부를 마친 학생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이제 학습 끝난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7번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측을 하기 전에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요게 평가예요. 스코어. 자, 그래서 이 스코어 역시 이제 문제집이랑 답안지를 주면은 얘가 이거를 몇 점 맞는지에 대한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몇 점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100점 나옵니다. 왜냐면 문제집을 풀라고 해놓고 시험 문제로 준 게 똑같은 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100점이 나옵니다. 1.0이에요. 그래서 평가 점수는 100점인데 1이 만점이고요. 0부터 1의 값을 가져요. 정확도,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출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전체 문제를 다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측도 한번 해볼게요. 프리딕트. 여기에다가는 문제를 하나 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우리가 이거잖아요. TRD.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의 개수가 49개인 거고. 자, 그래서 문제 요거 0번째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볼게요. TRD에 0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2차원 배열로 가요. 이렇게 해서 얻을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집의 첫 번째 문제를 꺼내서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공부했던 거니까 맞추겠죠, 불임이라고. 이렇게 예측해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기존의 문제를 가지고 예측하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로 넘겨야 되거든요. 2차원 배열이나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뭐 10, 100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길이가 10이고 무게가 100이면 물고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스멜트라고 답을 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얘가 공부한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인데 얘가 이제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KN이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예측해낸 거죠. 내가 공부한 거로 미뤄봤을 때 얘는 스멜트일 것이다 라고 답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정말로 10에 100이 스멜트가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